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산 절차의 종료, 앞에 파산 종결에 이어서 동시 폐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폐지는 이거는 일본에서 발명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가 이건 미국에서는 모든 파산 절차는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없는 파산 절차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개인 파산 사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용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제인 선임 비용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의미하게 파산관제인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시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어떤 갱생도 늦어지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동시 폐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건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만 이제 허가 여부만 딱 결정해서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해야 된다. 317조 317. 이러한 결정을 동시 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동시 폐지는 이시 폐지와 같이 재단 부족으로 인한 폐지이지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이시 폐지와 다릅니다. 비용 부족 때문에 파산 절차가 배당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해 버리는 경우로 파산 절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하는 파산 종결 결정과 다릅니다. 실무상 서울회생법원은 대부분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을 파산관제 절차에 해부하며 동시 폐지 결정은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대체로 하지 않는다. 지금은 동시 폐지는 아마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이건 저희 같은 관제인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법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정권자는 판사이기 때문에. 요건 및 절차. 동시 폐지는 공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란을 유심히 보면 알 수는 있지만 볼 시간이 없죠. 요건 및 절차. 동시 폐지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17조 제1항. 그러므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게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는 동시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318조. 동시 폐지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채무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동시 폐지 결정을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한 뒤 즉시 파산 결정의 주문과 파산 폐지 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됩니다. 317조 제2항. 동시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317조 제3사항. 동시 폐지 결정은 파산 절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즉 동시 처분 및 부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관제인 선임이나 채권 신고 기간 결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단 동시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되어 그 결과 파산 폐지 결정이 취소가 확정된 때는 파산 관제인 선임 등 동시 처분이나 공고 등 부수 처분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317조 제5항. 동시 효과는 어떻습니까? 동시 폐지 결정에서 파산 절차 개시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지 않으며 관제 사건을 전제로 한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처리 규정도 적용도 없고요. 파산재단, 자유재산, 신득재산이라는 개념도 관념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회생법상의 설명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절차도 없고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 금지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 개시에 의한 법적 효과나 파산에 의한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절차가 비용이 없으니까.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에 의해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면책 신청과 연동되기 때문에 동시 폐지한 파산 절차 종료 후 면책 신청에 의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법제 557조 제1항입니다. 이게 지금 동시 폐지라고 합니다. 실무상 동시 폐지는
의미가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알 필요가 없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제 20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99% 사건이 20페이지이기 때문에 20페이지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란 파산 선고의 파산재단으로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545조 제1항입니다. 20페이지란 동시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파산재단 부족으로 인한 파산 폐지이지만 파산 선고 시에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인지 또는 절차 비용 지불이 부족한지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죠. 당초 존재한다고 예상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가 멸실된 경우 혹은 당초 존재한 재산이 임금채권이나 공조공간들의 재단채권에 소비된 결과 파산재단이 부족하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무상으로 채무자가 노령이고 수입이 없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여 채무자 본인에게 반환함으로써 20폐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20폐지 하는 거죠. 근데 재산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산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럼 파산 종결로 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건은 20폐지 사건으로 많이 갑니다. 요건 및 절차 20폐지 요건은 파산재단이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관제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액이나 부인소송 등의 해수가 예견되는 재산평가의 총액이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파산관제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 한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는 20폐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545조 제2항 법원은 파산관제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 폐지 결정을 하여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파산재단이 근소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과오가 없도록 하고 파산 채권자에게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족한 금액을 예납해 하여 파산 폐지를 피할 기회를 부여하게 한 것입니다. 불복 신청 법원은 파산 폐지 결정을 한 때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됩니다. 546조 20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45조 제2 3항 파산 폐지 결정은 공고된 후 14일의 즉시 항고기간은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있습니다. 효과 법원에 대한 효과 법원은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신관서 우편물 배탁 취소한다는 얘기고요. 법인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 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되고 법인에 대해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법인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중앙관청에 통보해야 된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회복에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이미 파산관제인이 한 관리처분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가 수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의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는 것과 달리 재단 부족에 한 20폐지의 경우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복권되는 아니고 면책 허가를 받아야 되죠.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전제로 복권 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복권이 인정됩니다.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20폐지 결정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 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돼도 효력이 부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상 종래 실효된 강제 집행 등이 파산 폐지 결정을 인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에 관해 견해들이 있어서 대법원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파산 선고에 따른 효력은 강제 집행 절차 등의 중단이 아니라 실효이며 게다가 폐지는 취소의 경우와 달리 소급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집행 절차가 부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시 강제 집행 등을 하거나 다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편 파산 폐지에 파산 채권자는 자유로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별적 권리 행사 금지 원칙에 해방되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는 채권자표를 채무 명의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 신청이 있는 때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해가지고 있던 강제 집행 가압류는 중지되겠죠. 557조 제1항 사실상 권리 행사는 못하죠. 예.
파산관진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진의 지위 및 임무는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진은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수행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됩니다. 부인소송에서 반제인이 승소를 하였더라도 파산관진의 지위 및 임무가 종료된 이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급한 것을 받았던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산관진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임무가 종료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고 법 366조입니다. 파산 절차의 잔무 처리로서 재단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그 존부 또는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재단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지는 자를 위하여 공탁을 해야 됩니다. 법 547조. 파산 절차 중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기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폐지된 때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소송 절차를 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시폐지, 20폐지를 봤죠. 다음에 이제 동의폐지가 있는데 동의폐지는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흔치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시폐지하고 20폐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